비트코인이 이렇게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주면서 알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상승, 폭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좋습니다. 이제 비트가 조금 쉬어가니까 밈코인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이 주말 내내 이어졌었죠. 일단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일정과 또 중요한 이슈들 먼저 점검을 해보고 코인 쪽의 이슈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있고, 다행히도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실적들 나쁘지 않게 수치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게 될 경우 지수가 이미 고점에 와 있는 만큼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기업의 실적도 조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싸움을 하고 있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7월 22일 8시 30분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내놓게 될지, 이 미국 대형은행의 건전성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금리와 관련된 어떤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올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실적보다도 더 뜨겁게 논의가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연준 의장은 누가 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총 3분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 케빈 헤셋,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현재 연준 이사죠. 이렇게 3분이 있고요. 일단 사실 케빈 워시를 제외하고는 케빈 헤셋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도 모두 상당히 좀 매파적인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왔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케빈 워시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 전망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기준금리를 당장 엄청나게 큰 폭으로 낮추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현직 연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7월 정도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멘트들이 최근 이 3명의 후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시장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케빈 헤셋보다도 케빈 워시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달에 있었던 폭스 인터뷰에서도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가 이미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연준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뉘앙스의 멘트를 많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중앙은행에는 지속성이 필요하지 않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세 의원 중 누가 다음 연준 의장의 자리에 앉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누가 되던 간에 엄청난 금리 인하가 다음번 연준 의장 교체 시기와 맞물릴 것이다 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연준 의장의 교체와 함께 대폭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증가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크립토 위크를 잘 보내고 나서 이번 주에는 첫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7월 22일 현지 시간으로 이고요. 저희는 이틀 뒤인 수요일에 그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22일에 첫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 발간과 함께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때가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에서는 이 공무원 퇴직연금이 현재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또 전해가 졌습니다. 원래도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했는데
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1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투자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일반 사기업을 넘어서 공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성공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비트코인을 놓고 기업들이 지속적인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기업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8억 달러가 넘어섰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무려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했고요. 8억 1천만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주간 기준으로 최대 큰 매입자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였고요. 스트래티지는 지난주 4,200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담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 또 800개 정도 담았고요. 프랑스의 시퀀스나 영국의 더 스마터 웹 컴퍼니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난주에는 고래들과 채굴자들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래들과 채굴자들이 강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는 일시적인 하락이 좀 나왔었죠. 왜냐하면 고래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래들이 거래소로 입금하는 양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또 데이터가 보라색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거래소에 입금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고래들이 거래소에 이제 입금을 하는 건 추가적인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고래발 매도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일단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돌파해낸 만큼 단기적인 횡보를 보여준 이후에 7월 말 다시 한번 이전의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하비 전문가는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이익 실현 매도세와 또 주식시장의 약세 등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라던가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7월 내로 신고점 재경신은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주면서 알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상승, 폭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강력한 강세 신호가 차트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알트코인 시총을 확인하는 토탈3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전체 시총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2020년 말부터 형성하고 있었던 대규모 상승 삼각형 패턴을 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의 거대 확장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20년 말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확장은 역사상 가장 긴 4년간의 축적 기간 이후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가 알트 전체 시총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엄청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일부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크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트 시즌에 대한 점수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자, 100점 만점에 53점이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비트의 시즌을,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의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24년 12월에 엄청난 민코인들의 폭등이 있었을 때 그때 알트 시즌 점수가 87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2점이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로써 골드만삭스나 중국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이더리움의 창업자죠. 비탈릭 부테린의 멘트도 나왔는데요. 이 스테이커가 50%가 레이어 1 네트워크 가스 한도를 4,500만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한도가 상향이 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처리량이 증가가 되면 수수료 절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디파이나 NFT 또 D앱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쾌적한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NFT 햇불 점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햇불 NFT를 만들어서 개발자, 커뮤니티 리더,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다음 사람에게 파는 이제 이런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NFT는 오는 7월 30일까지 하루마다 한 지갑에서 다음 지갑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햇불의 첫 보유자는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이자 컨센서스 창립자인 조셉 루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순회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 날인 7월 30일에는 이 NFT가 소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더리움의 첫 번째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의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NFT 횃불에 대해서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실제로 NFT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좀 이벤트들이 혹시 NFT 시장에 더 큰 기대감을 안고 시장 안의 거래량을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NFT 거래량이 1.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NFT 기반의 코인들에게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도 나쁘지 않죠.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리플의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신뢰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가 1위가 바로 리플의 RLUSD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안정성이나 운용성, 거버넌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기존의 USDT, USDC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USDT 같은 경우는 D등급을 받았고 USDC는 B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A등급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덕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XRP 지금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 크로스가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서로 교차되는 시점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다음 목표가를 4.2달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 민코인들의 가격 반등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시바이누가 200일선을 돌파해내면서 고래들의 매집세가 강하게 들어오자 이번 상승은 진짜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연간 저항선의 역할을 해왔었던 202평을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요. 시바이누의 가격 폭등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럼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주는 시그널들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많이 내려갔습니다. 60%까지 어느덧 쭉 빠진 모습이고요. 시장 안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4일 추세로 확인하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지금 75%는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그널 측면에서는 숏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롱 포지션과 업에 대한 포지션이 더 많은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추세 안에서의 가격 횡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저점은 높이고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여가는 차트가 계속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고요. 일단 시장은 알트코인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차트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의 저항인 3,800달러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지에 대한 차트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도지는 모두 단기와 장기에 대한 저항 구간의 캔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0.27달러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폭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이 파이어 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남겨진 영어 주소 클릭하고 문의글 남겨주시면 아주 쉽게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이 파이어 차트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화수목금 매일 오전에 시황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저희와 매일매일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